아프다. 어머나, 웬열? 느낌씨 다쳤어요? 아니 아까 오는 길에 빙판길에서 넘어졌어요. 이 먹는 거야 진짜. 그러게, 겨울엔 늘 조심해야죠. 춥다고 주머니에 손 넣고 걸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멍이 그 정도면 약국이나 병원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에이 뭘 모르시네. 멍 뺄 때는 이 날달걀이 최고인 거 모르세요? 이 날달걀이 멍을 다 흡수한다고 하잖아요. 글쎄요. 저도 그 얘기를 들어보긴 했지만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요? 난 좀 의심이 되는데. 어허, 우리 할머니의 옆집 증조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이 방법을 지금 의심하는 거예요? 아, 사람이 진짜 의심이 많아. 달걀을 근데 열심히 돌리면 멍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근데 달걀이 어떻게 멍을 없앤다고 하는 거지? 에이, 다 돌려라! 내 눈에 멍이 다 싹 빠지도록. 느낌씨, 눈탱이가 밤탱이 되기 전에 자, 달걀 그만 문지르고 진실을 밝히러 가봅시다. 저 아파서 못 움직일 것 같아요. 엄살 부리면 확만. 뭐야? 넘어지거나 제대로 주먹 맛을 보거나 어딘가에 콩 부딪히는 등 우리 신체에 물리적인 충격이 가해지면 피부에는 시퍼렇고 붉은 멍이 생기게 됩니다. 멍은 한마디로 피부 속 세포 조직이 파괴되어 안에서 출혈이 생긴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아우, 느낌씨 만신창이가 되었군요. 정말 아프겠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몇몇 국가에서는 예로부터 생명을 가진 달걀이 죽은 피를 흡수한다는 이유로 멍 자국에 날달걀을 대고 문지르는 민간요법을 사용해 왔는데요. 근데 이거 정말 검증된 방법일까요? 선생님, 느낌씨는 언제까지 달걀을 문질러야 하는 거예요? 날달걀이 멍을 직접적으로 흡수하지는 않습니다. 멍은 적혈구가 혈관 밖으로 나와서 생기는 현상인데 적혈구뿐만 아니라 림프가 고여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달걀과 같은 것으로 문지르면 림프순환을 좋게 해서 멍이 빨리 없어지는 것입니다. 날달걀 외에도 가벼운 마사지는 멍을 빨리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겉봐요, 날달걀 마사지는 풍문이었잖아요. 그럼 멍을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냐고요? 바로 냉찜질! 멍이 든 후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냉찜질로 혈관을 수축시켜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게 막아주고요. 열감이나 부기가 사라지고 나면 온찜질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킨 후 가볍게 마사지해주세요. 에델바이스. 내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왜 이러지? 이 달걀을 그냥 목 푸는데 써야겠다. 애꿎은 날달걀에 화풀이도 아니고 멍 풀던 달걀로 이번엔 목을 풀겠다고라고라. 달걀이 모자른가? 저 목소리 안 들은 귀 살게요. 목소리 정말 깬다 정말. 목 좀 더 풀어야겠다. 아니, 달걀을 몇 개나 먹는 거예요? 저러다 알을 낳겠네. 낳겠어. 기려. 어우, 기려. 보는 나도 비려. 어우, 느낌씨, 날달걀을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꿀성대가 될 수 있을까요? 아직 아닌데. 안 되겠다. 목을 제대로 한번 풀어봐야겠어. 제가 사실 음반 녹음이 있거든요. 제 천상의 목소리 한번 빠져보실래요? 에델바이스! 음반 녹음한다는 분이 찾아간 곳이 음치 클리닉이구나. 뭐 어쨌거나 노래 부르는 곳에 왔으니 느낌씨의 가창력 제대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당신은 못 믿을 사람. 아우, 정말 못 믿을 사람이다. 나 이제 지쳤어요. 내 귀도 지친다 지쳐.
혼자 사는 이 맘이 너무너무 추워요. 아니 엘사는 저런 사람 좀 안 잡아가나 몰라 정말. 목 아파. 날달걀 먹어야겠다. 아 정말 그 날달걀 좀 그만 먹을 수 없어요? 내가 보기엔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 같은데. 매끈한데? 뭐야? 또 들어야 돼? 귀에 피날 것 같은데? 달래봐도 어쩔 수 없지만 먹고 또 노래 내일은 부르고 장미고. 또 먹고 노래 부르고 지금 이게 뭐하는 시츄에이션인가요? 날달걀을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왜 목소리가 갈라지는 거지? 오래 사랑 목련하야. 어머나 테러 맞은 귀를 치유해주는 이 고운 목소리는 내가 그토록 원하는 바로 그 꿀성대야. 이제야 좀 귀가 호강하네요. 좋다 좋아. 선생님 어쩜 그렇게 목소리가 좋으세요? 선생님도 날달걀 드셨죠? 아니요, 날달걀 안 먹었습니다. 그거는 느낌 씨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날달걀은 목소리가 좋아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왜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왜 도움이 되지 않냐면은 날달걀은 우리가 먹으면 식도로 해서 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대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가 좋아지는 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진짜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의 구조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목소리가 나오는 곳, 즉 성대는 음식이 통과하는 통로인 식도와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삼키면 음식물이 폐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성대와 성대를 축축하게 해주는 가성대, 그리고 후두개가 차례로 닫히게 되죠. 덕분에 음식물은 인두를 지나 식도를 거쳐 위장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대를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 할 때 가장 큰 음식군이 유제품군입니다. 알코올은 점막에 탈수를 일으키고 손상시켜서 점막에 부종을 일으켜서 목소리가 고운 소리가 나는 것을 방해한다고 되어 있고, 카페인은 이뇨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대 근육의 탈수를 일으켜서 근육 수축을 일으켜서 부드럽고 정교한 목소리의 조절을 방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날달걀은 단백질을 보충하는 의미로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날달걀이 부드러워서 소리를 부드럽게 내는 효과는 없습니다. 수분을 많이 함유한 음식, 특히 파인애플, 사과, 포도, 복숭아 등의 과일이 좋다고 되어 있는데, 특히 파인애플은 브로멜라인이라는 성분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부종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달걀로는 멍을 뺄 수도 없고 목소리를 좋게 할 수도 없네요. 그렇다면 삶아 먹을 수밖에. 역시 삶은 달걀이지. 그렇죠. 달걀은 삶아야 제맛이죠. 난 반숙 좋아하는데 그건 맥반석 완숙이네요. 맛있겠다. 맛있어. 역시 머리를 쓸 줄 아는 남자. 참 단단해. 맛있어. 아유 천천히 먹어요 느낌씨. 안 잡아가. 그러다 체할라. 아유 거봐라.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저런다 또 저거. 죽을 뻔했네. 근데 가슴이 답답한 게 꼭 체한 것 같아요. 아이고 괜찮아요? 아유 오늘 진짜 여러모로 손 많이 가네. 어디 바늘 없어요? 체했으면 손을 따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손을 따라고요? 에이 아니에요. 그것도 별로 효과 없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게 다 잘못된 정보였잖아요. 그냥 이렇게 콩콩콩 뛰다 보면 괜찮아질 거예요. 이거 봐요. 식은땀도 나고 머리도 아픈 게 안 되겠어요. 그냥 바늘 주세요. 바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 중 하나. 체했을 때 손가락을 따면 체를 내릴 수 있다. 과연 이 방법은 효과가 있는 걸까요? 하지만 어느 손가락을 희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손끝이라면 정확히 어느 부위인지, 누구는 또 팔끝이 낫다고 하던데
여러분은 정확한 방법을 알고 계시나요? 자, 체했을 때 손과 발을 따는 방법 선생님 알려주세요. 네, 효과가 좋습니다. 체했을 때 따는 손끝에 있는 혈자리는 엄지손가락 안쪽에 있는 소상혈이라는 혈자리인데요. 이제 가슴 답답함과 두통이 쑥 내려가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위장이 꽉 막혔거나 이제 음식물이 위에 갑갑하게 쌓여있는 느낌이 있으실 때는 손가락보다는 발가락에, 엄지발가락 안쪽에 있는 음백혈이라는 혈자리가 비장의 경맥이 시작하는 혈자리라 손가락과 발가락을 같이 따주는 것이 손가락만 따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확한 방법을 알았으니 이제 소상혈을 따보죠. 사혈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의료용 알코올 소독솜으로 깨끗하게 소독을 한 후 일회용 침을 사용해서 엄지손톱 안쪽 뿌리 끝부분을 아우 따끔 쌀알 정도의 크기만큼 피를 보아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깐요. 너무 욕심부리지 않아도 된답니다. 피.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편집. 근데 가슴이 답답한 건 좀 나아진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체했을 때 손을 따는 것은 한의학에서 실시하는 치료법이었다고요. 에이? 뭐야? 이거 체가 내려가더니 이번엔 딸꾹질을? 동네방네 딸꾹질을 하고 다니는 느낌씨. 저 느낌 알죠? 이번엔 또 딸꾹질을 멈춰야 하는군요. 제가 몇 시간째 딸꾹질이 안 멈춰가지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멈추는 방법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아니 엄청 많은 정보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세요? 저는 허리를 직각으로 구부리고 물을 마셔요. 예? 허리를 직각으로 한 다음에 물을 마신다고요? 평소에 어떤 방법을 많이 쓰세요? 저는 숨을 일단 깊게 들이마신 다음에 코를 막은 다음에 숨을 참아요. 이렇게요. 이 방법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죠. 먼저 혀를 내민 다음에 잡아당기면 된대요. 에? 갑자기 혀를 잡아당기라고요? 딸꾹질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땐 말이죠.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두 귀를 막은 다음에 20초에서 30초간 기다리면 됩니다. 이게 제 노하우입니다. 느낌실을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전수한 시민들. 그렇다면 과연 이 중에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지 선생님 정답을 알려주세요. 먼저 이산화탄소, 이제 우리 혈액속 이산화탄소가 낮을 때 딸꾹질이 멈춰진다고 하거든요. 그래 봉지에 대고 숨을 쉰다든지 아니면 숨을 좀 오래 참는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혈액속의 이산화탄소를 이제 낮추는 방법이 있고요. 또 미주신경을 자극하면 이제 우리 딸꾹질을 멈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경동맥을 자극한다든지 눈자위를 누른다든지 얼음을 뭐 입안에 물고 있는다든지 혀뿌리를 누른다든지 레몬을 머물면서 좀 이제 위에 입에 좀 자극을 준다든지 어떤 방법인지 정해진 건 없거든요. 그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딸꾹질이 너무 오래 가면 그 자체가 다른 어떤 질병을 나타내거나 생활상의 어떤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가까운 병원에서 진단과 이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입맛을 돋우는 새빨간 자태와 이 아름다운 때깔을 보시라. 침샘 폭발 떡볶이입니다. 이만 모르면 간첩이라는 요즘 라면까지 엽기적인 매운맛의 떡볶이와 불타는 닭볶음면의 황홀한 만남이로군요. 짜증날 때 매운맛, 우울할 때 매운맛, 복잡할 때 매운맛, 매운맛. 여러분, 유난히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뭐니 해도 매운맛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격적인 과학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하기 전에 이 매운 음식으로 워밍업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제 몸을 핫하게 데우는 거죠. 핫해. 그럼 어디 한번 달려볼까?
이 쫄깃쫄깃 떡 씹는 소리. 전 잠시 눈을 좀 감아봐야겠어요. 아는 맛이 제일 무섭다더니 나도 좀. 자, 이제 조금씩 땀샘이 폭발하고 눈물이 차오를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역시 사나이 울리는 매운맛. 하지만 나는 한국인이다. 눈물 콧물 다 빼면서도 또 한 입 먹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한 번 맛보면 절대 잊을 수 없다는 치명적인 매운맛의 중독 증상이죠. 이제 다 먹었네. 그나저나 피디님, 오늘은 그 시청자 여러분께 어떤 과학 소식을 전하면 되나요? 얼른 가서 양치부터 하고 와요. 네? 잠시만요. 어떡하래, 어떡해 이거. 빨리 양치해야겠다. 없나? 왜 안 나오지? 나 양치해야 되는데. 오, 이거면 되겠구만. 치약 대신 소금이라. 할머니 때는 그렇다 하더라 하는 걸 들어본 적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 소금이 소염, 살균 작용을 한다는 건 사실인데요. 잠깐! 그렇다고 이 김장하다 남은 굵은 소금을 막 갖다 쓰는 건 아니죠. 입자가 거친 굵은 소금으로 그렇게 마구 이를 닦을 경우 잇몸이나 치아를 손상시킬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선생님? 사실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금으로 양치를 하는 게 맞았거든요. 치약이 없던 시절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소금을 이렇게 으깨서 그 현미경이나 확대경으로 보면 이게 아주 모래알맹이처럼 이제 가늘게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모제 역할을 해서 마치 치아가 잘 닦이는 역할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닦다 보면 이게 너무 거친 성분 때문에 치아가 심하게 마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잦은 사용은 안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또 입자가 곱지 않기 때문에 소금 알갱이로 인해 치아 표면이 미세하게 닳게 될 수도 있다고요. 네? 아니 그러면은 천일염이나 주겸 같은 건요? 아따, 그래도 나는 이 소금으로 양치를 해야 쓰겄다면? 만약에 우리가 치약이 없다 그러면 이제 소금을 쓰셔도 상관없는데, 그때는 물에 희석해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굵은 소금보다는 고운 천일염이나 주겸을 이용해 입을 헹구는 방식으로 대신하라는 거군요. 꽃미소니. 왜 나랑 박보검은 치아 색부터 다른 거지? 나도 박보검처럼 하얀 치아가 갖고 싶다고. 이빨 빼버릴게. 출중한 외모에 이어 새하얀 치아까지. 진정 이 모든 것은 선택받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란 말인가? 치아의 겉표면을 살펴보면 범랑질, 상아질, 백악질로 되어 있는데요. 범랑질은 백색에 가깝지만 상아질은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범랑질이 마모되기 때문에 누런색이 드러나는 것이죠. 나만의 방법으로 박보검을 이기고 말 테야. 꽃미소를 향해 새하얀 치아를 위해 자가 치아 미백에 도전! 바나나 껍질로 청소도 하고 각질 제거도 하긴 하던데 텁텁함이 좀 느껴지긴 하지만요. 자가 미백 두 번째 아이템은 레몬이군요. 프레쉬한 레몬즙이 짭짤해지는 기분이군. 어쩐지 모양새가 좀 이상하지만 못 먹어도 고다! 고! 아하, 물론 하루 이틀에서 노란 옥수수가 새하얘지길 바라는 건 무리겠지만
선생님,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그 인터넷을 보게 되면 레몬 같은 걸 이렇게 물고 계속 있으라 이렇게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근데 레몬의 산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장시간 물고 있으면 그 산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치아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거는 단순한 민간요법이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즉, 레몬 속 산성 성분에 의해 치아 표면이 부식될 수 있다는 건데요. 바나나 껍질 역시 산성에 해당하는 구연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치아 표면이 부식되는 것으로 일시적인 미백 효과를 볼 수는 있으나 그 산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치아 표면에 자리한 변색 물질뿐 아니라 멀쩡한 치아까지 부식시킬 수 있고 또 치아 표면의 색이 오히려 더 울퉁불퉁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공포의 매운맛이 속에서 요동을 치고 있나 본데요. 피디님 죄송해요. 잠깐만요. 허이야. 아니, 배탈은 그렇다 쳐도 속이 너무 쓰려요 진짜. 아유 사람 잡네. 아니 왜 저는 매운 음식을 진짜 좋아하는데 왜 항상 매운 음식을 먹고 나면 속이 이렇게 쓰리는 이유는 뭐예요? 예, 매운맛을 먹게 되면 이 매운맛 자체가 위에 점막을 자극해서 위산을 분비시키기 때문에 속쓰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위나 장을 이제 놀라게 하기 때문에 갑작스런 위나 장의 급작스러운 운동으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먹을 땐 꿀맛이지만 뒷일은 좀 무셔무셔. 짜자잔! 이럴 줄 알고 제가 우유를 다 준비해 놨죠. 역시 속이 쓰릴 때는 우유만한 게 없더라고요. 스톱! 잠깐만 기다려 베이비. 속이 쓰릴 때는 위를 보호하기 위해 우유를 마셔야 한다. 너도 나도 공감하는 이 풍문의 진실은 과연? 우유가 알칼리성이라서 위산을 중화시킨다고 해서 우유를 많이 마시게 되는데 우유 안에는 또 카제인 같은 단백질 성분인데 이것을 녹이기 위해서 위산이 더 많이 분비되거나 우유 속에 있는 칼슘 성분이 오히려 위산을 많이 분비되게 하면서 속을 쓰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속이 쓰릴 때는 물을 먹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처방받은 위산을 중화시키는 약을 먹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알칼리성인 우유가 위산을 만나면 중화될 수 있는 거라는 믿음이 깨지고 마는 순간 그 대신 매운 음식으로 인해 속이 쓰릴 때는 양배추, 감자 등과 같이 비타민 U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된다고 하는데요. 비타민 U에는 위 점막을 보호하고 위산의 과다 분비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어 위장병 치료에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네. 깜빡 졸았네. 어머. 무름씨의 신발 속 감춰진 10원짜리 동전의 정체. 짐작이 가는 사람 최소 주부 7단. 인정? 인정. 10원짜리 동전이 등장한 배경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지독한 발냄새를 감추고자 신발 속 몰래 넣어둔 이런 10원짜리. 흔히 신발장이나 난로 등 냄새가 많이 나는 곳에서 발견되곤 하죠. 이유는 탈취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석유 난로의 냄새를 잡아주는 10원짜리 동전의 탈취 효과. 이 또한 얼토당토하는 풍문에 불과한 걸까요? 석유 난로를 태우게 되면은 석유 속에 있는 다양한 산화물들이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이 산화물들이 냄새를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구리는 기본적으로 촉매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서 이런 다양한 산화물들이 빠르게 산화되어 사라질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요. 현재 시판되고 있는 동전은
구리의 함량이 예전보다 더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볼지에 대해서는 약간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10원짜리 동전이 처음 탄생했던 해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10원 동전의 형태는 총 4차례 변화해 왔는데요. 1966년에 발행되었던 10원 동전의 구리 함량은 무려 88%로 악취 흡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었던 반면 구리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1970년 구리 65%, 아연 35%라는 새로운 10원 동전이 등장하게 되고 이후 2006년에 들어서는 구리 48%, 알루미늄 52%로 구리 함량이 또 한 번 대폭 감소하죠. 때문에 오늘날 붉은 빛깔의 이 동전은 그 옛날 10원 동전이 가졌던 탈취 효과를 거의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구나. 아니 어쩐지 제 운동화에는 이 빨간색 동전보다는 이 노란색 동전을 넣고 싶더라고요. 그 옛말에 이 서당께 3년이면 흉을 읊는다고 저는 이제 찍는 데는 오가 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찍는 건 오늘까지만 하고 새해에는 과학 공부를 더욱더 열심히 해서 진짜 똑똑한 무름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호! 신나는 겨울방학을 100배 즐길 수 있는 방법!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아이들을 닮은 빛을 탐구하고 개구리 로봇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이곳은 바로 코딩 천국! 꿈과 희망이 빛나는 과학교실 속으로 이지 사이언스와 함께 출발해볼까요? 그래서 딸꾹질 멈추는 방법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기다리다 너무 좋습니다. 제가 노래를 진짜 잘하고 싶은데 조금만 불러도 죄송합니다.